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등면역이라는 책인데요. 등에는 이런 등이 있습니다. 굽은 등, 뭉친 등, 건강한 등. 당신이 몰랐던 소중한 등의 비밀. 건강한 사람의 등이 꼿꼿한 이유. 이제 등트레스를 풀어라. 등과 스트레스를 합해서 등트레스. 등을 펴야 면역이 살아난다.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등부터 풀어라. 살을 빼고 싶다면 등 다이어트부터 하라. 등 면역에도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직접 실천하는 등풀이 운동 노하우. 모든 질병의 예방과 치료는 등에서 시작된다. 정말 맞는 것 같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저자는 서재걸, 국내 최초 자연치료의학 인증 전문의이자 포모나 자연의원 대표 원장. 유산균 박사로 불리며 장면역을 전파해온 대한민국 최고의 면역 전문가. 약 없이 습관 하나로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면역 주치의. 통합적 시선으로 면역 원리를 꿰뚫은 면역 연구자. 이유 없이 아픈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등에 면역이 있다는 통찰로 면역을 완성했다. 이제 그는 등 푸는 선생으로 온 국민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면역을 지키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 의대, 통합동양의학 전문과정을 수료한 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자연치료의학의 길을 연 대한자연치료의학회를 설립하여 회장을 역임하고 국내 제1호 자연치료 전문병원을 개설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등면역. 많은 사람들이 소확행을 말하고 꿈꾼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소확행을 찾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인지도 모르겠다. 사실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랑게란스 섬의 오후라는 수필집에서 처음 쓴 말이다. 이 책이 1986년에 출판되었으니 소확행은 이미 30년도 전에 한 소설가가 발견한 삶의 해안이다. 그렇다. 행복은 일시적 고향감으로 원래 작은 데서 오는 법이다. 이는 트렌드가 아니라 행복의 고유한 속성이다. 소확행은 건강에 적용하면 더 절묘하다. 행복이 작은 데서 오듯 건강도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소확건, 소소하지만 확실한 건강. 내가 자연치료 의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이기도 하다. 기본에 충실한 작은 실천으로 건강이 만들어진다. 골골거리며 100세를 산다는 건 두려운 일이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건강하다고 느껴야 건강한 것이다. 그래야 활기차게 살 수 있다.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사람들은 나를 유산균 박사라 불렀다. 장내 유산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며 장면역을 알리는 데 힘써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나는 등 푸는 선생이 되려 한다. 20년 넘게 균을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등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가 왔음을 절감했다. 등을 펴야 균등한 몸과 건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원인 모를 통증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무척 많다. 그들은 이유도 없이 아픈 사람들로 대부분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다. 자가 면역 질환은 내 몸에 침입하거나 내 몸에서 발생한 나쁜 인자를 공격해야 할 면역세포들이 과민 반응을 일으켜 내 편을 공격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기 세포를 적으로 인해 공격하는 병을 일컫는다. 몸 이곳저곳에서 문제를 발생시켜 루푸스, 류머티즘 관절염, 크론병, 다발성 경화증 등의 질환을 일으킨다. 자가 면역 질환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온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보자. 온통 신경 써야 할 일들로 가득하고 스트레스는 그야말로 흘러 넘친다. 출퇴근 지하철을 타면 짜증스럽고 직장에서 일이 잘 안 풀리면 풀이 죽는다. 마음이 맞지 않는 동료까지 있다면 마음이 피폐해진다.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의사가 진료하는 질병 중 70%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스트레스성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장면역과 더불어 면역의 큰 축을 이루는 등을 풀어야 함을 알게 됐다. 장과 등을 모두 풀어야 스트레스를 차단할 수 있고 면역이 완성된다.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문제로 치부하지만 그렇지 않다. 스트레스는 몸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등을 보면 그 사람의 스트레스 정도를 바로 가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등으로 받기 때문이다. 등을 펴면 자신감이 생겨 당당해지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의 등을 만져주면 소화가 되는 현상은 우연이 아니다. 등에 있는 척수신경이 스트레스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등에 면역의 핵심이 있다. 등은 몸의 중심추이자 면역의 열쇠다. 무엇보다 등은 면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뇌와 장에 비해 바로 볼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기에 더 유용하다. 우리는 이제 각종 스트레스의 입구인 등을 봐야 한다. 소확헌은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가능해진다. 할 수 없는 것에 좌절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자기 몸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스트레스의 통로인 등을 펴고 등 근육을 풀자. 등의 탄력과 유연성을 키우는 것이 면역력을 기르는 가장 쉬운 길이다. 이제 장면역을 넘어 등면역으로 면역을 완성하자. 병은 사형 선고가 아니라 내 몸을 돌보라는 신호다. 의학의 발전은 4차 산업혁명으로 엄청난 빅데이터를 축적한 AI 의사가 진료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누구나 100세를 살 수 있을 정도로 현대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원인 불명의 난치병은 늘어간다. 병원 진료 과목도 세분화되고 검진은 정교해졌지만 병은 더 늘어나고 있다. 과학과 의학의 발전이 모든 국민의 건강을 더 좋아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학의 발전이 질병을 만들기도 한다. 의학은 발달했으나 진정한 건강은 퇴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건강의 기본인 면역이 그 답이 될 수 있다. 면역은 자연치료의학을 관통하는 핵심이다. 면역은 훌륭한 방패막이다. 질병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이미 발병한 사람도 건강을 회복하려면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법은 현대의학보다 내 몸 안의 의사에게서 찾아야 한다. 자연치유력은 스스로 치유될 수 있다는 힘을 믿는 데서 생긴다. 한 연구에서 비만 유전자를 가진 비만한 사람에게 당신은 비만 유전자가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소화효소가 엄청나게 나오는 걸 발견했다고 한다. 결국 자기 병에 대해 정확히 알고 치유할 수 있다는 자신감 덕분에 병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병을 제대로 인지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등 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면역의 세계는 단순하고 강하다. 이 책의 핵심은 일단 등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면역을 지키려면 등부터 풀어주어야 한다. 그럼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우리는 정신 차리라며 곧잘 등을 때린다. 맞다. 등에 정말 정신이 있다. 등은 몸의 중심이자 척수신경이 지나는 신경 통로다. 척수에 있는 자율신경이 우리 몸을 지배한다. 그래서 등은 마음이고 뇌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등은 우리 몸의 중심축이자 좌우, 전후, 균형점이다. 몸의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자율신경 등이 지나는 신경통로로 몸 전체의 신체기관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등의 척수신경은 내장의 여러 기관을 움직인다. 따라서 등을 오래 구부리고 있으면 신체 각 부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당연지사다. 등은 몸의 에너지 흐름을 주관하는 곳으로 신체 어느 기관보다 건강 상태가 좋아야 한다. 척추의 안녕은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다. 등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처럼 중요한 등에 면역의 핵심이 있다는 것. 이것이 등의 재발견이다. 이는 자연치료의학으로 오랫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며 얻은 통찰이다. 등에 정신 그리고 마음이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발견이다. 등짝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등을 쫙쫙 펴며 아껴주고 소중히 다뤄야 한다. 우리는 등을 너무 몰랐다. 생각해보면 내 손이 잘 닿지 않는 유일한 신체가 등이다. 손이 잘 닿지 않아서 소홀했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기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다. 등 면역의 비밀을 요약하자면 등심, 뇌등장,
등트레스, 등끈 이렇게 네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등에는 자율신경의 눈인 척수신경이 있어 일상적인 마음을 좌우한다. 두 번째는 뇌등장이다. 뇌와 장을 등의 척수신경이 연결한다. 장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를 뇌와 연결하는 것이 등이다. 등은 뇌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자율신경이 장기에게 보낸 신호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뇌다. 세 번째는 등트레스. 스트레스를 등으로 가장 먼저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등끈이다. 우리 몸의 척수신경인 등은 장과 같은 몸속 장기를 등끈으로 연결해 움직인다. 면역은 자연치료의학의 처음과 끝. 히포크라테스는 말했다. 사람의 몸에는 자신을 치유하는 자연의 힘이 갖춰져 있어 웬만한 병은 저절로 낫게 되어 있다고. 자신의 몸을 생각해보자. 우리 몸은 매일 쌓이는 독소와 노폐물을 저절로 치유한다. 면역작용을 통해 기침을 일으켜 가래를 배출하고 설사를 일으켜 몸 안으로 들어온 독소를 배출한다.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 몸이 스스로 정화하고 복원하는 것이다. 감기는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약을 먹지 않으면 7일이라는 말도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다. 인간은 자연이다. 인간의 몸속도 자연의 생태계이고 상생과 균형을 기본으로 한 자연의 섭리를 따르고 있다. 물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듯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 몸도 스스로 정화하고 복원하며 끊임없는 치유작용을 한다. 이 자연 치유의 원리에 따라 해독을 돕는 것이 해독 주스다. 해독 주스는 생과일과 삶은 채소를 갈아 만든 한 잔의 주스로 몸 안의 독소를 없앤다. 사실 해독 주스는 경험에서 얻어진 유산이다.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을 무렵 어머니는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고 계셨다. 하루 10알 정도의 진통제를 복용할 정도로 심했다. 그러다 우연히 과일과 채소의 효능을 알게 되신 후에 해독 주스 같은 걸 드시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었다. 그때 나는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많이 찐 상태였는데 어머니는 그런 내게 과일과 채소를 권하셨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먹어보니 효과가 있었다. 장도 좋아지고 살도 빠졌다. 그때 처음으로 자연에 뭔가 있겠구나 생각했고 자연치료의학의 길로 들어섰다. 면역의 두 기둥은 장과 등이다.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곳은 여러 군데다. 면역은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한 우리 몸속의 네트워크에 따라 질병에 맞서 신체를 지키는 방어 시스템이다. 이러한 방어 세포들은 편도나 비장, 림프절, 골수, 흉선, 가슴샘 등의 신체 여러 기관에 존재한다. 인체를 단순화시켜보면 면역의 기둥이 잘 보인다. 우리 몸은 머리와 몸통을 다리가 받치고 있는 모양이다. 중요한 장기인 심장, 폐는 횡격막 위에 있고 아래에 위, 간, 소장, 대장, 신장이 있다. 갈비뼈는 횡격막보다 아래로 내려와 간을 보호하고 있다. 잘 보면 우리 몸의 맨 위에서 아래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 곳은 딱 두 곳이다. 바로 장과 등이다. 장과 등이 긴 데는 이유가 있고 긴 만큼 하는 일도 많다. 장과 등은 우리 몸의 위아래를 전부 연결하고 통제한다. 우리 몸의 두 기둥인 셈이다. 먼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구불구불하게 길게 이어진 하나의 관, 바로 장이 있다. 그 관에는 점막이라는 막이 씌워져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목뼈부터 꼬리뼈까지 연결된 긴 등이다. 이 두 긴 것에 면역과 건강을 좌우하는 열쇠가 숨어 있다. 건강한 음식을 잘 먹어 배가 편하고 스트레스 안 받아서 등이 편하면 건강하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장과 등의 대화를 통한 좋은 훈련으로 가능해진다. 건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장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등을 위해 좋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결국 음식과 자세가 면역의 전부다. 입에서 장 사이의 건강은 장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장면역이고 목뼈에서 꼬리뼈 사이의 건강은 등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등면역이다. 장면역과 등면역을 지켜라. 건강의 기둥은 장면역과 등면역이다.
음식은 내가 선택해서 외부에서 받아서 먹지만 신경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쓰게 된다. 음식은 조절하기 쉬운 반면 신경은 어디를 조절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음식을 조절하는 곳은 장이고 신경을 조절하는 곳은 등이다. 장면역을 유지하는 것은 음식을 잘 먹고 잘 소화해 속을 편히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장면역은 속면역이다. 반면 등면역은 신경면역이다. 몸속 중요한 장기는 등에 있는 척수신경의 신호를 받아 움직인다. 척수신경이 동공 커져라, 침 나와라, 위장 움직여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또 등면역을 신경면역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이유는 이 신경이 스트레스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등의 신경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다. 그 상황이 주는 느낌과 감정을 같이 전달한다. 예를 들어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라는 객관적인 상황을 밖에서 끔찍한 소리가 나, 누가 나를 해치려는 걸까? 라는 주관적인 상황으로 장기에게 전달하는 것이 반복되면 어떨까? 결국 면역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고 작동을 멈추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다. 이 오류를 미리 차단하는 곳이 바로 등이다. 그래서 느낌과 감정에 어떤 스트레스가 오면 우리 등이 먼저 받는다는 거죠. 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음식은 몸의 앞, 즉 입으로 들어오고 스트레스는 몸의 뒤, 즉 등으로 들어온다. 뒤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스트레스가 침범해 병이 생긴다.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체로 여기에서 연유한다. 이런 측면에서 병도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병이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음식과 관련하여 생긴 일이거나 목에서 꼬리뼈까지 스트레스와 관련해 생긴 일이다. 어떤 사람이 앞문으로 들어갔다 뒷문으로 나왔는데 그 사이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치자. 그렇다면 집안이 망가진 것은 그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질병도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켜 흡수할 것은 흡수하고 나머지는 항문을 통해 버리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발생한다. 이때 생기지 말아야 할 상처가 생기고 이것이 반복되면 질병이 생기는 것이다. 또 다른 기전은 음식은 잘 먹고 잘 소화 흡수했는데 등에 있는 신경이 몸속 장기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필요 없는 노폐물이 쌓이면서 질병이 발생한다. 그러니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배출하고 잘 푸는 건 중요하다. 그래야 질병 없이 살 수 있다. 면역은 균이나 바이러스, 미세먼지, 중금속, 스트레스에 대항해 내 몸을 스스로 원래 자리인 자연으로 돌려놓는 힘이다. 그런데 등이 굳어 있어 움직일 수 없다면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힘은 사라진다. 내 몸속의 장도 원래 자리인 자연으로 돌려놓을 수 없게 된다. 등면역과 장면역의 불균형으로 면역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다. 전날 아무리 술을 많이 마시고 야근해도 다음날 멀쩡하다면 면역은 정상이다. 하지만 전날 잘 쉬고 일찍 잤는데도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된다면 면역의 불균형을 의심해 봐야 한다. 면역이 불균형해지면 끊임없이 질병이 생긴다. 외부에서 미생물, 유해물질,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침입해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과 세포 조직들을 쉽게 파괴해 버린다. 이 시스템의 오류로 암, 알레르기 등이 생긴다. 암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다. 좋은 치료를 받는다 해도 일단 면역력이 없으면 회복하기 힘들다. 면역력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면역력이 강해지면 질병에 잘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누구는 감기에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린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식중독에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는 이유가 바로 면역의 차이 때문이다. 면역은 집밥이다. 외식, 배달음식,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사람도 결국 찾게 되는 것은 집밥이다. 사람은 누구나 기본과 본질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치료의 본질은 내 면역의 균형감을 유지하는 데 있다. 면역은 정갈하고 담백한 집밥이다. 몸과 마음이 허기질 때 누구나 찾게 되는 것은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집밥이다. 음식에 대한 취향과 기호는 다양하지만 속 편하고 맛있게 먹을 때는 집밥처럼 맛있어요 라고 공통적으로 말한다. 집밥 같은 본질이 면역에 있다. 미각을 자극하는 맛만 찾아서 많이 먹는다면 단지 포만감을 채우는 일이 된다. 순간만 행복한 식사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포만감만을 허겁지겁 채우면서 중독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면 배가 불러도 음식을 계속 찾게 된다. 이제 병이 생겨도 헤매지 말고 본질부터 바로잡자. 병명을 찾기 힘들 때는 장면역과 등면역으로 면역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질병이든 면역 균형을 먼저 찾아라. 면역은 필수 공통 과목으로 면역 균형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면역력은 몸의 기초 공사다. 먼저 몸의 균형을 이뤄놓고 질병을 찾는 일은 그 다음에 해야 한다. 건강은 기울어진 면역 불균형을 채워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저는 여기에서 면역은 집밥이다. 이 말보다 집밥은 면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외식, 배달음식, 패스트푸드를 먹는다 하더라도 그 집밥이 주는 온전한 포만감, 또 마음에 주는 충만감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죠. 내 몸의 주인이 되려면 면역부터 챙겨라. 자연치료의학은 면역의학이다. 면역을 지키는 것은 내 몸의 주인은 나라고 자각하는 것이다. 면역으로 몸의 자연 법칙을 먼저 점검해 보라. 진단명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약을 먹으면 약과 질병이 만나게 된다. 그곳에 나는 없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론 병원의 도움도 필요하다. 자연치료의학은 의사나 약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의사와 약으로만 해결하려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 약, 의사에게만 의존하다 보면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일상에서 자연의 질서를 회복하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 자연의 법칙에 맞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꾸준히 살피고 돌보는 관계 맺기가 중요하다. 자연치료의학에서 강조하는 건강의 기본, 바로 면역이다. 이제 등부터 돌봐라. 건장한 체격을 지닌 51세의 남성 환자가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내원했다. 평소 건강하고 특별한 지병도 없고 건강검진은 모두 정상이었다. 하지만 평소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어깨와 손과 다리 쪽이 저린 증상과 요통 등이 생겨서 정형외과 병원을 방문해 진료했다. 그 결과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등을 진단받았고 수술을 권유받았다.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한 달 정도 등면역 치료를 진행했다. 지속적인 등면역 치료를 하면서 폼롤러에 누워 등 스트레칭하기와 걷기 등의 근육 이완 및 강화 운동을 처방했다. 그리고 3개월간 꾸준히 실천했다. 2회 만에 눈에 띄게 목과 허리 통증이 감소되어 자세가 좋아진 것을 환자 스스로 느꼈다. 달라진 효과를 느낀 환자는 효과를 신뢰하며 등면역 치료와 운동을 성실히 했다. 결국 수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다. 77세의 여성 환자도 등면역 치료로 만성 요통을 완치했다. 소화불량이 심해 거의 먹지 못하다 보니 1개월 만에 몸무게가 53에서 44로 갑자기 줄어들었다. 혼자 걱정하다가 결국 40대부터 만성적으로 아팠던 허리 통증이 심해져 내원했다. MRI상 척추 측만증과 디스크 진단을 받아 물리치료 받고 있으나 호전되지 않아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유산균을 비롯한 장면역 치료와 등면역 치료를 동시에 시행했다. 그 다음 주부터 소화장애가 사라지고 요통도 개선되었다며 얼굴이 밝아졌다. 등면역 운동을 병행하자 3년 동안 힘들어했던 소화장애가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개선되고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등면역이 제때 작동되면 안전한 면역권에 들기 때문에 상처를 빨리 치유하고 회복한다. 결국 상처가 종양까지 가지 않게 하는 길은 등면역 치료와 운동이다. 사람의 상처 회복 능력은 결국 면역 물질이 손상된 신경섬유를 제거하는 능력의 차이로 결정된다. 손상된 신경들의 잘못된 연결이 만성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이를 빨리 제거하는 것이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암세포를 죽이는 것으로 잘 알려진 자연 살해세포, Natural Killer Cell. 이것은 좋은 유산균이 많고 등의 척수신경이 장기에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낼 때 증가한다. 결국 장면역과 등면역만 잘 관리해도 통증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통증 치료도 훨씬 쉬워진다.
등 면역이 균형 잡히면 덜 아프다. 50견, 중년의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중년의 대표적인 어깨 통증은 50견이다. 5, 60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어깨 통증으로 50대 전후로 쉽게 나타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이 염증으로 인해 두꺼워지고 오그라들어 관절이 굳어버린다. 어깨가 얼어버린 것처럼 굳는 느낌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아 동결견이라고도 부른다. 낮보다 밤에 통증이 심하고 누워있을 때 통증과 불편함을 느낀다. 몇 개월 전 편두통으로 치료를 한 적이 있는 53세 여성이 이번에는 50견으로 내원했다. 한랭 두드러기 증상과 소화불량, 변비 증상이 악화되어 있었다. 특히 50견으로 손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호소했다. 다치지도 않았는데 불현듯 어깨 통증이 시작되어 팔을 위로 올리거나 뒷짐을 지는 동작이 힘들다고 했다. 병원에 진단은 없었지만 그녀의 병증은 꽤 다양했다. 면역 균형이 제대로 고장난 것이다. 20년 전부터 오래된 편두통 증상이 있었는데 월 1, 2회 정도 나타나던 증상이 최근 1년 동안 악화된 상태였다. 1년 정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소화불량 증상에 시달렸지만 위내시경 검사에서는 흔한 위염조차 없이 깨끗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1년 정도 전부터 증상이 악화되어 3개월째 한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생활 습관은 좋은 편이었다.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않았고 하루 3끼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편이었다. 고기는 자주 먹지 않고 채소를 잘 챙겨 먹었으며 밀가루 음식은 자제하고 있었다. 운동은 10년간 헬스와 필라테스를 했으나 1년 전 사고로 오른쪽 인대가 끊어진 이후에 운동을 중지한 상태였다. 여러 증상을 종합해보니 스트레스로 인한 등 면역 이상과 장 면역 기능 저하로 보였다. 항산화제와 함께 유산균을 하루 2알씩 2번 복용하라고 처방했다. 그리고 등 쪽에 굳어있는 부위와 특별히 운동성이 떨어지는 부위를 포함해 신경치료를 했다. 그녀는 어깨 운동 범위가 제한돼 팔을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깨에 좋은 스트레칭을 하고 등을 함께 스트레칭할 것을 처방했다. 팔을 올리고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 바로 등 근육이다. 등 근육을 써야 팔이 올라간다.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어깨 근육과 등 근육을 함께 회복했다. 50견은 한쪽 어깨 통증이 잦아든 뒤 반대쪽 어깨 통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른 어깨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컸지만 그녀는 추가 통증 없이 증상이 호전됐다. 그 다음 주부터는 소화 장애가 없어지고 변비가 호전되었으며 편두통도 좋아졌다. 2주 뒤에는 우측 어깨에 운동장애가 있다고 호소해서 등 면역 치료를 했더니 바로 증상이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여성 질환과 등 면역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왼쪽 서해부 통증이 있었던 43세 여성이 작은 근종에 요통까지 생겨서 내원했다.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통증의 빈도가 더욱 잦아졌다고 했다. 자궁도 등 면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자궁으로 가는 혈류량과 산소 공급량이 줄어들어 통증이 생긴다. 자궁 건강을 챙기고 생리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먼저 등을 펴야 하며 등이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면 생리통도 줄일 수 있다. 그녀에게 장면역 치료와 등면역 치료를 병행했다. 생식기와 연결된 등의 부위를 마사지하고 평소에 뒷짐지고 걷기를 처방했다. 2주일도 지나지 않아 증상 호전이 있었고 그 다음번 방문에서 서해부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다. 등을 펴는 여성은 건강하고 아름답다. 또 다이어트의 기본은 몸에서 정체되어 있는 곳을 풀어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은 바로 등이다. 등 주위 근육이 굳어 신경과 혈관의 흐름을 막아 살이 찌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병이 생긴다. 등을 풀면 자궁근종과 생리통 등의 여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고 아름다움은 덤으로 따라온다. 등미인이 건강미인이다. 등 면역의 골병 타임이 오기 전에 골든 타임을 잡아야 한다. 내 등 면역 점수가 내 건강의 바로미터다. 염증이 되기 전에 치료하고 암이 되기 전에 치료할 수 있는 곳이 등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등은 정반대다. 등은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아름다워지기 위해 펴야 할 것은 주름이 아니라 등이다. 등을 펴고 뭉친 등 근육을 푸는 등 타임을 가져라. 등풀이를 통해 통증과 질환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 등풀이에는 운동법과 치료법이 있다. 운동법은 등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등을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자세 운동이다. 치료법은 영역별로 마사지를 하거나 포인트별로 지압을 해 풀어주는 것이다. 또 등을 쫙 펴라. 자세가 전부다.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질병과 건강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자세를 바꿔야 한다. 등 면역은 삶의 자세다. 마음가짐이 인생에 큰 영향을 주듯 자세도 인생의 행로에 영향을 준다. 자세 안에 모든 것이 깃들어 있다. 자세는 곧 마음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과거를 짐작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공부하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모두 그 사람의 자세로 성패를 가늠할 수 있다. 자세는 습관에서 나오고 습관이 면역력을 기른다. 등을 푸는 좋은 습관이 100세 건강을 약속한다. 높이 뛰거나 멀리 가려 해도 자세가 중요하다. 사실 나는 뇌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여기에서 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도 뇌에 대한 이야기, 뇌과학 굉장히 좋아하죠. 대뇌를 활성화하려면 등을 푸는 일상의 자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등을 펴고 등을 풀어주는 것은 면역을 위한 빠르고 안전한 길이다. 등이 100세까지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것이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면 일단 등을 펴라.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일단 등을 펴라. 우울과 슬픔의 감정이 밀려오면 일단 등을 펴라. 그러면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등을 쫙 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털어낼 수 있다. 등을 쫙 펴는 자세 하나로 마음도 부드러워질 것이다. 자세를 바르게 가지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마술이 아니라 삶의 법칙이다. 온 국민이 등을 펴는 날까지. 이렇게 해서 내 몸의 주인이 되는 면역 길잡이, 등면역. 구분 등, 뭉친 등, 건강한 등. 당신이 몰랐던 소중한 등의 비밀. 건강한 사람의 등이 꼿꼿한 이유. 이제 등 스트레스를 풀어라. 등을 펴야 면역이 살아난다. 모든 질병의 예방과 치료는 등에서 시작된다. 와, 이렇게 해서 등 면역에 대해서 잘 살펴봤는데요. 너무 놀랍죠? 너무 맞는 말이고요. 이제 등 쫙 펴시고요. 등도 잘 풀어주세요. 장면역과 등면역 이 두 가지 기둥을 잘 세워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길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